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점을 양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방북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어요?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에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어려운 출석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남욱을 주리를 들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또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로 압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검찰 조작 수사 및 기소의 공범인가 아니면 검찰 압박 조작 수사의 일종의 숙주가 된 희생물인가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욱이 그 압박 진술을 당한 것은 남욱은 아주 상세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김성태 증인도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센 압박 수사를 받은 그런 흔적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증인의 접견 녹취록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저것들하고 얘기할 게 없어. 저것들은 이건 수원지검의 검사실을 지칭하는 정황인데요. 저것들은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해. 아 새끼들 정말로 매너가 없는 놈들이요. 더러운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없는 새끼들이요. 이렇게 면회자한테 말을 했습니다. 또 김성태 증인에 가까운 사람인 김태현의 접견 녹취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굳이 그런 거 추접스럽게 엘리트 집단이, 이 엘리트 집단은 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트 집단이 중략이 있고요. 사람들이 아니 직장에서 갑질하는 게 월급 가지고 갑질하는 거나 지네들이 우리 기소권 가지고 갑질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자, 김성태 증인.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로부터 어떤 수준의 압박을 받았는지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을 바라시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정조사 전에 했던 방송도 봤고요. 근데 검사 나이 어린 검사들이 저 압박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런 사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 혼자 데려다가 그냥 매일 때리고 칼로 찌른다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 저희 동료들 이런 17명 가까운 사람들 구속시키고 어느 대기업 수사하면서 무슨 어떤 기업 수사하더라도 아마 회사 내부자들 17명씩, 10몇 명씩 구속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원망을 많이 했는데 저거 나온 거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안에 있을 때 매일 정직과 이런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좀 나름대로 좀 많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 정도 표현은 보통 사람들 다 구속됐으면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저 검찰 비할 리도 없고 이렇게 아까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 민주당 그다음에 여기 야당 여당 아무도 본 적 없고 여기 들어오면서 신동우 의원님 잠깐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진실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임원들을 17명이나 임직원을 구속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큰 압박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 예를 들어 데려다가 매일 옛날에 일본 수사들처럼 고문하고 그러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자리에 비롯해서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하고 정말로 제가 지지했던 분이 계셨는데 저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 평생 민주당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 검사 압박한다고 그래서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압박의 수준이 예를 들어 혼자 데려다가 조사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이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저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핀셋을 놓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을 시켰습니다.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뭐 이화영 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도 8명 구속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저 태국에 있을 때 참고 갔다 가면 뭐 범인 도피, 뭐 증거인멸 이거 잠깐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언론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그 뭐 재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시작할 때 제 취지의 말은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실명을 거론한 건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방장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 재판에 관련된 거는 향후에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고요. 증인은 배상윤 회장과 잘 아시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옆에. 예, 배상윤 회장이 지난 4월 14일 저희 청문회 국조특위에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 회장 본인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 목적이다. 경기도와 무관하다. 또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SBS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하는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예, 방송에도 봤습니다. 예, 그 다음 배상윤 회장이 또 불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든 일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서 시작됐다. 즉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님 죽이기에서 시작됐다. 귀국해서 회사를 지키려고 했는데 과거 수사팀 한 고위 간부가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배상윤, 최문순이 아니다. 이재명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이후에 예상대로 별건의 별건을 확대되었고 결론이 정해진 듯한 상황에 접하면서 섣불리 귀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년이 지났다. 이재명 잡기 위해 KH그룹은 현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사를 당했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수백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아야 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이번에는 경기도 대북 송금에 연결지어 별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하실 말이 많았겠습니까? 수사는 본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마다 이재명 지사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정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씻지 못할 인격적 상처를 주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등 비인간적 수사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회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고 저와 관련된 30년 전 검찰의 공소장까지 유출하며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명예살인을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증인과 쌍방울 그룹도 거의 저렇게 당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계속 국정원 문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이라고 하는 표현도 없고 이재명 방북 대가도 없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을 만나서 북한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실이죠? 제 재판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점을 양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방북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어요?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그다음에 2019년 5월 김성태 증인이 이호남이를 중국 어디서 만났나요?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난 것은 확인해 주셔야죠. 못 만났죠? 안 만났죠? 재판에 관련된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자료가 아닙니다. 2019년 당시에 이미 확인된 자료입니다. 5월 6일 날 이호남이 중국 대련에서 입원을 하고 5월 10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이호남이하고 만났던 그때 이호남이는 퇴원을 하고 12일 열차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 평양에 체류했습니다. 그때 이호남이는 피오줌을 쌀 정도로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었고 그 뒤로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호남 경기도지사 방북이가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국정원 내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이호남을 만났는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호남이하고 만난 사진이라든지 이호남이와 직접 서명한 문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있어요, 없어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아니, 부탁드립니다. 만났다 안 만났다도 말씀 못해요? 제 재판에 관련된 거라 그러면 오늘 아니 재판에 관련됐더라도 지금 검찰에 쭉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만났다고 입증하는 사진 있어요? 이혼하며 같이 사진 찍고 5월 12일 날 이때 방영철이가 가가지고 그야말로 북한과 남한의 협력 사업 거의 다 싹쓸이 해다시피 온 매우 중요한 날인데 이때 이혼함이가 있었다 없었다를 증인이 기억을 못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똑같은 답변 드릴 수 예,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 대신 국정원에서는 이미 경기도하고 이혼하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하게 이혼함이를 추적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가 2019년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정조사 때문에 다시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아태 평화교류협의회와 마닐라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방영철의 지시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일입니다. 즉 마닐라에 가시기 전 3주 전 발생한 일인데요. 협의 안건입니다. 쌍방울 내부 자료입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 추진 이런 말은 없어요. 쌍방울 내부 문건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쌍방울 측에서 300만 불 줬다고 하는 그 돈의 용처는 뭐냐면 방북 의전비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 어디에도 방북 의전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가도 지사가 가든 통일부 장관이 가든 대통령 특사가 가든 저런 표현 자체가 존재 않아요. 기업에서만 존재하는 기업 용도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혼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4일 만났다고 방영철은 주장하는데 바로 그때 이혼하면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일생 최대의 임무를 김영철 통전부장으로부터 하달받고 하노이에 있었어요. 하노이는 자국의 그래서 하노이에 체류해서 필리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베트남은 거의 유일하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건 갖고 주요 임무를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는 것이면 7월 25, 26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대라고 하면은 방영철은 7월 24일이라고 그러고 김성태 증인은 7월 25일이라고 했다 7월 26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제지를 못해요. 그때 이혼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때 이혼함이 베트남 체류하고 중국 체류할 때 국제적 차원에서 마닐라 세계호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세계호텔 아시죠? 흑내호텔, 시스타인 호텔, 오카다 호텔 주식 한 마리 드나다는지 안 드나다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국정원에 이미 확보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김홍 차장.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일부터 24일까지는 요남이 제3국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또 다른 필리핀이 아닌 또 다른 제3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객관적 사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만나서 돈 줬던 말 외에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마닐라에서도 그렇고 단중에서도 그렇고 사진 한 장 없고 녹취 한 장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을 줬다 그래요. 이재명은 무엇을 돌려줄 수 있기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요구를 하고 쌍방울 받아들이니까 정승으로 판단이. 예, 어쨌든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드러난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좀 재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사를 받다가 보면 억지로 불어야 될 것 같은, 만들어서 불어야 될 것 같은, 만들어서 불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 다 다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수사기관이. 근데 이제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은 리오남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베트남에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는 게 그 당시에 국정원 자료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어 있고 그걸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걸 이제 아마 아시게 됐을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국정원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